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텍스트 힙 열풍. 그동안 책 하나도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 하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하지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책을 안 읽던 시절에 독서 습관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수십 권씩 살 때가 있었는데요. 그 책들 그때 한두 페이지 들춰보기나 했을까요? 오늘 영상은 예전에 저처럼 책 읽겠다 굳게 마음먹어봤지만 책 한 권도 다 못 읽고 덮어버리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써보시면 얼마 안 있어서 하루 종일 책 생각만 하는 독서 광이 되어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자가 벌써 1000분 가까이 됐더라고요. 조금 이르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운동을 하든 어떤 기술을 배우든 처음 하는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의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쉬운 수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초급 단계에 차근차근 익숙해지고 점점 더 도전적인 과제를 시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죠. 근데 왠지 알 수는 없지만 독서라는 활동 혹은 기술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적어도 중급 단계 이상은 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워낙 낮으니까 글자를 읽는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글자를 보고 해독하는 것과 독서라는 건 다르거든요. 인스타나 유튜브의 숏폼 콘텐츠 아니면 카드뉴스에 나오는 굉장히 평범하고 직관적인 어휘, 아주 간결한 요약과 달리 책에는 모국어인데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와 몇 줄씩 되는 문장이 가득 담겨 있기도 합니다. 또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내가 직접 파악해야 되죠. 이렇게 좋은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감상하고 거기서 어떤 배울 점을 찾아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건 단순한 기호 해독보다 훨씬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책을 읽어봐야겠다. 즉 독서라는 새로운 행위를 시작해봐야겠다 라고 마음먹었다면 입문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책이라는 매체 자체에 익숙해지고 독서라는 활동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이거 해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 관심 분야와 수준에 맞는 재미있고 쉬운 책으로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 하버드, 스탠포드 학생들이 읽는 필독서 이런 추천 도서 목록 엄청 많잖아요. 또 기왕 책 읽을 거면 이 정도는 읽어봐야지 하는 책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총균세나 사피엔스, 그리스 철학자들의 고전,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빅토르 위고의 대작들 이런 거요. 근데요 여러분,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 혹은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유명한 거 읽는 게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도 아직은 잠깐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들은 보통 분량이 꽤 많기도 하고요. 소설이나 희극의 경우 인물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물 소개하느라 100페이지 가까이 갈 때도 있어요. 문장이 어렵게 쓰여 있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책으로 독서를 시작하면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인 채로 꾸역꾸역 글자만 읽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렵고 지루하니까 진도도 안 나갑니다. 그럼 결국 역시 책은 재미없는 거구만 하고 다시 책에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죠. 물론 이 추천 도서들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독서에 익숙해지고 재미가 붙는다면 이런 스테디셀러 고전들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처음 독서에 입문할 때 좋은 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입문 단계의 책,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면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바탕으로 독서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술을 좋아해요. 새로운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꼭 그 지역의 양조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훈비 작가님의 아무튼 술 같은 에세이를 먼저 읽을 것 같아요. 아주 가볍고 잘 읽히고 또 김훈비 작가님이 글을 워낙 유쾌하고 재미있게 쓰시거든요. 또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나온 김신혜 작가님의 친애하는 나의 술, 박찬은 작가님의 나의 음주술책이라는 에세이도 있더라고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그저 내 취향에 맞고 술이라는 주제로 내 관심을 끄는 가볍고 쉽게 쓰인 책이면 됩니다. 이렇게 에세이를 읽고 나면 그 책에서 소개된 다른 책에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 책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길래 그걸 읽고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술을 마신 거지? 이렇게요. 혹은 내가 몰랐던 술이 나와서 술이라는 주제 자체에 좀 더 호기심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술을 중심으로 한 역사책을 읽어봤습니다. 미야자키 마사카츠의 처음 읽는 술의 세계사라는 책인데요. 세계사의 굵직한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시대에는 어떤 술이 만들어지고 유행했는지, 또 어떤 술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등을 꽤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제가 몰랐거나 알았지만 먹어보지 않았던 술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본 작가가 쓴 책이다 보니까 한국 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작가가 쓴 술책을 읽어봅니다. 이대영 작가님의 술자리보다 재밌는 우리 술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술 그 자체보다는 술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중심으로 얘기해줘서 또 다른 관점에서 신선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역사책 2권을 읽었더니 역사라는 주제에 또 관심이 갑니다. 그 중에서도 술 역사책을 읽으며 가장 흥미로웠던 시대부터 해서 한국사와 세계사 책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혹은 그 시대적 배경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소설책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술 역사책에는 어떤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어요. 그게 좀 더 깊이 궁금해지면 지금은 절판됐지만 양조의 화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프루프라는 과학책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술과 관련된 소설이나 시를 더 찾아봐도 좋겠죠? 그런 경우에는 권여선 작가님의 안녕 주정뱅이라는 소설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텍스트와 책에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처음 시작한 주제가 아닌 새로운 주제의 쉬운 책부터 또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죠? 혹은 처음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좀 부담스러워서 미뤄뒀던 책들을 시도해봐도 좋아요.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가지던 주제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제나 분야를 탐색하며 나의 세계를 넓혀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익숙해지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 라는 목적성 없이 훨씬 더 즐겁게 독서 그 자체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미 읽은 책을 이렇게 입문 단계부터 확장해 나가는 흐름에 따라서 소개해드린 거고, 정말 세상에 무슨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맞는 책을 어떻게 찾나 한숨이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서점이나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보세요. 책을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은 주제나 분야를 정하셨다면 서점이나 도서관 사이트에서 그 주제를 검색해보세요. 혹은 네이버나 유튜브, 구글 등에 무슨 책 추천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봐도 돼요. 쭉 뜨는 목록 중에 관심 가는 책을 10권에서 20권 정도 골라놓고 오프라인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을 더 추천드려요. 내가 고른 책이 비인기 도서이거나 신간이 아닌 경우에는 서점에서 찾기가 조금 더 힘들거든요. 내가 골라둔 책들을 찾아서 하나씩 들춰보세요. 막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장이 내가 읽기에 편안하고 쉬운지, 개념 같은 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지, 또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막 빠져들 것처럼 재밌는 건 아니어도 읽을만한데? 이건 다 읽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여러분께 맞는 난이도일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맞는 분야와 주제,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한두 권을 확정하고 이제 제대로 읽어보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책 찾아볼 시간도 도서관 갈 시간도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주제나 분야도 딱히 모르겠는데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독서 입문 단계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책 추천 목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총 22권이고요. 문학, 역사, 철학, 심리학처럼 분야별로 좀 구분해서 책을 골라봤습니다. 독서 입문용 책을 추천해주시는 글이나 영상 같은 걸 찾아보면 보통 한 번에 2-3권? 많으면 10권 정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정성스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저도 뽐뿌가 올 때가 많은데요. 근데 여러 권을 두고 비교해보고 내 취향을 찾고 싶을 때 2-3권 설명 듣고 또 다른 데 가서 검색해서 2-3권 추천받고 하기엔 제 승질이 너무 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시는 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살펴보기 어렵다는 것도 조금 아쉬웠어요.
한 번에 추천하는 책이 좀 적더라도 자세한 설명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방식이 훨씬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보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각 분야 중에서도 어떤 걸 먼저 시작해보면 좋을지 고민하고 싶으시다면 제 목록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책들은 막 와씨 내 인생 책 진짜 최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정말 책을 처음 읽는 분들 혹은 어떤 분야의 책을 처음 읽어서 해당 분야와 주제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읽기에 부담 없을 것 같은 걸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물론 제 취향이 많이 섞여 있긴 합니다. 어렵지 않게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는 책을 다양하게 추천드리는 목록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독서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께 딱 맞는 책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것과 함께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기로 하고 책장을 넘겼더라도 그 책을 무조건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영화나 음식처럼 책에도 취향이라는 게 있고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베이글을 좋아해서 리뷰 막 찾아보면서 베이글 맛집이라는 데 가서 사 먹었는데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니에요. 좀 맛이 이상해요. 그럼 남길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데 새로 나온 귀신 영화를 보니까 초반부터 막 너무 허접하고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럼 그냥 꺼버리고 다른 영화를 찾을 수 있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맞을 것 같아서 책을 골라서 읽기 시작했지만 내 취향에 안 맞고 또 내가 이 책을 통해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영 딴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책은 맛이 이상한 베이글을 남기듯이 재미없는 영화를 끄듯이 그냥 덮어버리면 됩니다. 읽다 보니 나와 안 맞는 책들도 무조건 끝까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으면 책 혹은 독서라는 경험에 질이 떨어집니다. 어찌저찌 그 책을 완독해도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시도할 의지가 잘 생기지 않아요. 아, 저거 읽는 것도 진짜 힘들었는데 또 그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읽고 싶지 않은 책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완독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 좀 더 즐겁게 책을 대하고 책에 익숙해지기 쉬우실 거예요. 저는 제 독서 기록 양식에 때려침이라는 진행 과정 옵션을 만들어뒀어요. 제가 읽다 만 책도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진짜 별로였는데 내가 너무 조금 읽어서 때려쳤다는 사실조차 까먹을까봐 주의하라고 써두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책 자체는 좋은데 그 주제를 최근에 너무 많이 읽어서 흥미가 좀 떨어져서 멈춘 책도 있어요. 내가 그냥 이해를 못한 책 혹은 오디오북으로 듣다가 종이책으로 제대로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책들은 중단한 이유를 써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기본 지식이 더 쌓였거나 관심과 흥미의 쿨타임이 찼을 때 다시 떠올리고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의문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나랑 맞는 책만 찾으면 자동으로 내가 매일 책 읽는 독서왕이 되는 건가? 사실 그것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서왕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텍스트와 책이라는 매체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걔네들이 재미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좀 더 꾸준히 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 싶다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환경을 설정하고 목표를 작게 잡아서 꾸준히 나에게 보상을 주는 등의 방식이죠. 이런 부분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퇴사하고 한참을 노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불안감에 책이라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는 책부터 그냥 읽었어요. 사놓고 안 읽은 책들, 남편 책들, 엄마 집에 있는 책들도 좀 훔쳐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처음 읽기 시작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꾸역꾸역이었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는 책을 꽤 많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재미가 없지? 하다가 어렸을 때만큼 독서 자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책이 있습니다. 프레데릭 베크만 작가의 오베라는 남자와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이별과 상실에 대해서 되게 큰 불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책이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책을 꾸준히 읽기 위해서는 나한테 맞는 책을 찾아야 된다는 걸요. 지금의 나에게 맞는 책이 쌓이다 보면 나의 독서 경험과 문해력, 생각의 깊이는 점점 성장할 거예요. 그 발전을 바탕으로 처음에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책들도 훨씬 자유롭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독서에 입문하려는 책린이 여러분이 독서에 재미를 붙이고 매일 책을 읽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약간 이르지만 벌써 1000분이나 구독을 눌러주셨다는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독서 초보자용 추천 목록을 준비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 즐거운 독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